네, 대박을 원한다면 여기로 오시죠. 안녕하세요. 대박천국 1부 장기선입니다. 자, 트럼프의 관세 정책 진짜 어디까지일까요? 이번에는 미국으로 수입되는 모든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해서 25% 관세 부과 계획을 밝혔습니다. 또 흔들리면 어쩌나 싶었지만 오히려 시장이 차분하게 우려를 소화해낸 하루였는데요. 오전에 2,500선을 이탈했던 코스피 그래도 빠르게 회복을 했지만 마감 직전에 살짝 밀렸고요. 코스닥 시장은 이슈가 있는 종목들 위주로 움직이면서 상대적으로 더 좋은 강도를 보여줬습니다. 트럼프의 정책 변화 속도 사실 여전히 좀 부담스럽지만 어쨌든 지금은 익숙해지는 단계에 진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추가적으로 체크할 포인트는 또 어떤 게 있을지 현문현답 이슈 탑3 오늘의 키워드로 확인해 보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 오늘도 관세 전쟁으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사실 지난주부터 끊이지 않는 키워드인 것 같습니다만 그만큼 또 잠재적인 리스크이기도 하니까요. 살펴보자면 앞서 짚어드린 부분 외에도 트럼프가 만지작거리는 관세 카드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상호 관세, 우리한테 부과하는 만큼 너희한테도 부과할게 이런 건데요. FTA를 맺고 있는 국내 증시에 미칠 영향은 과연 어느 정도일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키워드는요. 네,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외국인의 매수 1위 종목이었죠. 해소된 줄 알았던 사법 리스크가 다시 조금 연장이 되기는 했지만 샘 올트만 덕분인지 스타게이트에 대한 기대감 여전한 상황이고요. 이제는 바닥을 찍었다 올 1분기도 실적의 저점으로 전망된다는 점 역시 투심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정말 삼성전자 이제는 반등을 할 수 있을까요? 전망 짚어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도 보실까요? 마지막 키워드는 유리기판입니다. 테마는 대기업이 만든다고 유리기판 관련주 CES 때부터 관심을 좀 받기 시작하더니 삼성전자가 진출을 선언하면서 계속해서 시세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제2의 HBM이다라는 이야기도 나오고는 있는데요. 게임 체인저로 불려왔었죠. 과연 관련주들이 계좌의 잔고도 체인지 해줄지 의견 들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세 가지 키워드 모두 확인해 봤고요. 더 자세한 이야기는 현문현답 이슈 탑3로 바로 이어가겠습니다. 한 주의 시작인 월요일 시장 미 증시의 영향을 이겨내면서 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 지수가 훨씬 힘을 냈던 하루였죠. 코스닥 지수가 힘을 내는데 또 중요한 거 하나는 거래 대금이 10조가 넘어섰다.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좀 긍정적으로 보여지는데요. 자, 앞으로의 전략 어떻게 또 잡아야 될지 오늘도 세 분의 파트너와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일단 첫 번째 이슈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관세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어떤 답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금융시장의 여파는 제한적이다. 장기적으로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라고 남겨주셨는데 자, 어떤 분이 답해 주신 걸까요? 예, 제가 답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관세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예. 자, 이 부분은 트럼프의 생각을 좀 잘 읽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일단은 관세가 사실은 지난주 월요일 날 좀 크게 충격을 줬잖아요. 네. 근데 오늘도 똑같았던 것 같아요. 주말 동안에 이제 관세 이야기가 나오면서 철강과 알루미늄 제품에 대해서 25% 관세를 좀 매기겠다 예고를 한 상황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또 놓고 봤었을 때 시장에서에 대한 영향력은 일단은 오늘까지는 좀 제한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그동안에 이 관세와 관련해 가지고 경제 데이터, 경기 데이터가 이제 어떻게 나오느냐를 좀 체크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지난주에 별로 안 좋았어요. 미국 쪽에서 발표했던 경기 지표 자체가 일단은 인플레를 다시 또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얘기들도 좀 나왔고요. 그에 따라서 연준의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들이 상당히 좀 후퇴하는 듯한 그런 시장 심리가 좀 반영이 되는 상황들이어서 미국 증시가 그렇게 쏙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나라 증시가 코스닥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줬었고 이따가 우리 대표님들께서 얘기를 해주시겠지만 삼성전자가 이제 오늘 3%대
강한 상승세를 좀 보여줬습니다. 그만큼 네. 우리나라 국내의 이 관세와 관련해 가지고 미치는 영향력은 상당히 좀 제한적이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미국의 이러한 이제 관세 예고와 더불어서 지속적으로 뭔가 이제 상계 관세 아니면 상호 관세 이런 부분들을 계속 지금 발행을 해주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상황에서는 그렇게까지 좀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 오히려 종목별로 상당히 좀 빠르게 급등세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확실히 좀 매매를 하시는 데 있어서 전체적인 매크로도 중요하기는 하겠지만 약간 이 매크로를 좀 이겨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좀 관심을 좀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트럼프가 과연 이렇게까지 관세를 계속 걸고 넘어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앞서 언급드렸듯이 이러한 이제 매크로 지표 자체가 긍정적으로 좀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서 좀 문매를 맞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렇다고 되면은 트럼프가 아무 생각 없이 이 관세 얘기할 것 같지는 않아요. 추후에 이 관세 부분들로 인해서 인플레를 뭔가 막기 위한 이런 정책들까지 좀 고민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 아마 그게 지금 시장에서 얘기가 나오는 게 유가를 무조건 떨어뜨릴 것이다. 네. 이런 쪽으로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매크로에 대한 상황 자체는 불안정하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트럼프가 분명히 뭔가 수를 좀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 그게 이제 어떤 수가 나올지 우리가 좀 고민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신뢰를 좀 둔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지금 YTD 기준으로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시각들을 좀 가지면서 현재 지금 시장 자체는 지수 플레이보다는 오히려 종목별, 업종별 이제 장세가 좀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에 조금 더 집중하는 그런 전략들을 좀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영향력은 좀 제한적일 것이다. 어쨌든 매크로의 영향보다도 지금 종목 장세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또 짚어주셨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올해 들어서 우리 증시가 많이 오르기는 했지만 한 달 가까이 어쨌든 방향성이 조금 없이 박스권에서 뭐 상단에서 조금 머무르는 느낌인 건데 우리 김대복 파트너님 사실 단순히 뭐 코스피 지수로만 놓고 본다면 뭐 2,600선이나 뭐 그 이상 조금 뚫을 수 있을까요? 글쎄요, 저는 뭐 장기적으로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우리가 탄핵 절차가 마무리되면 금년도가 작년하고 전혀 반대의 상황이 나올 것 같아 이렇게 네. 생각이 되고 뭐 그냥 3천 가는 거에 대해서 저는 의견이 별로 없습니다. 하지만 주가라는 게 뭐 3천을 한 번에 가는 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보면 코스피는 약 한 5%밖에 움직이지 않았지만 코스닥은 한 10%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연초 대비에 10% 오른 나라가 별로 없거든요. 그러나 우리가 좀 이렇게 좀 많이 올라갔을 때는 약간 이제 쉬어간다. 쉬어서 가기 때문에 결국 이제 2,600이라는 자리는 단기적으로 저항의 자리이고 그것을 이제 얼마만큼 지금 현재 에너지를 축적시켜서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속도가 있겠다. 만약에 디딤돌을 잡고 2,500선에서 잠깐 시간을 끌고 다시 올라가면 그때는 2,600을 넘어서 아주 강력한 장이 나올 것 같아 이렇게 네. 보고 있습니다. 자, 우리 뭐 박한필 파트너는 시장의 흐름. 지금 어떻게 보면 1월 시장에 이어서 2월 시장도 지금까지 분위기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좀 보실까요? 일단 이제 뭐 관세는 그 먼저 캐나다나 멕시코가 한 달 유예하고 또 중국은 아직은 뭐 삿바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일본에서 이제 가서 이시바 총리랑 또 분위기 좋았습니다. 근데 이번 주에 어떤 이슈들을 쭉 내놓겠다 그랬는데 아마 뭐 비슷한 맥락 아니겠나 싶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방위비 조금 더 이제 거두겠다. 그리고 또 자동차에 대해서는 특별히 좀 이제 관세 부담을 좀 지우면서 자기 나라의 공장을 또 빨리 짓게 하겠다 이런 건데 우리나라 뭐 현대차 미국 공장 계속 이제 준비하고 있고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뭐 칩스법에서 자금을 이제 지원하는 거가 확정됐는데도 그거를 또 안 줄 수도 있다는 뉘앙스를 이제 풍기긴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샘 몰트먼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좀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스타게이트의 이제 핵심 멤버이기도 하고요. 또 딥시크한테 한 방 먹은 트럼프 행정부의 AI 이 야심을 이제 주도적으로 풀어나가야 되는데 이 손정희 회장이 이제 400억 불 스타게이트에 이제 이번에 오픈 AI 투자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샘 울트먼이 한국에 또 협력을 구하면서 로봇에 대해서 이제 뭔가 좀 협력 관계를 추가로 왔다 그랬는데 이재용 회장도 만나고요. 이재용 회장이나 손정희 회장 매우 가까운데 또 이 손정희 회장이 이제 이쪽에 400억 불 투자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샘 울트먼에 의해서 삼성전자가 상당히 로봇과
또 반도체 양쪽에서 둘 다 좋은 영향을 받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역시 이제 그런 점에서는 지수의 하단을 좀 지지해 준다면 이 AI와 반도체와 소프트웨어 이쪽에서 우리나라는 좀 지수의 하단부를 잘 지지해 주는 역할을 이제 삼성전자가 해주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샘 올트먼이 쏘아 올린 작은 공이죠. 삼성전자, 반도체 지수까지 좀 짚어주셨는데 이게 또 두 번째 이슈랑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두 번째 이슈도 바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재용 회장, 샘 올트먼 CEO랑 손을 잡고 손정희 회장까지 만나면서 3자 회동을 가졌었죠. 결국 스타게이트의 협력 방안을 논의한 건데 과연 이게 삼성전자의 주가 반등의 계기가 될까요? 자, 여기에 대한 답변은요. 네. 하반기부터 2나노 공정 양산을 본격 시작할 예정이다. 자, 답변만 보면은 조금 더 기술적인 측면을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요거는 우리 박완필 파트너가 준비해 주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실까요? 네, 먼저 아까 좀 약간 서론을 연결해서 이제 네네. 했으니까요. 그 삼성전자가 답답하게 이게 굴면 삼성그룹 주가가 잘 못 갑니다. 뭐 삼성물산 비롯해서 기타 삼성전기나 삼성 SDI가 이제 안 좋은데. SDI야 뭐 어차피 그 배터리 때문에 좀 어렵다 하지만은 오늘 삼성전기도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삼성전기가 MLCC라든가 또 이런 이제 정밀한 기판과 그다음에 카메라 모듈 이런 쪽과 연관해서 이제 그 삼성전자와 함께 역시 이제 우리가 뭐 추구하는 뭐 스마트폰도 있지만은 반도체와 로봇, 기타 이런 쪽에 이 수직 계열화된 이 부품의 밸류체인을 형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역시 삼성전기가 오늘 이제 가파르게 치고 올라오는 모습은 삼성전자보다는 앞으로 삼성전기를 좀 더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삼성전자는 워낙 이제 좀 등치가 무거우니까 뭐 수직으로 올라가지는 않겠죠. 그러나 이번에 샘 올트먼 효과는 첫 번째는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연결돼서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벌써 시총이 8조, 9조까지 옵니다. 네. 삼성전기가 이제 10조 원인데 그만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빠르게 올라왔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지원하기 위해서 삼성전자 직원 50명이 이제 대전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본사로 이제 근처로 뭐 발령이 났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만큼 이 삼성이 좀 기민하게 움직이는 부분은 결국 이러한 미래의 피지컬 AI 쪽 이 부분에서 이제 샘 올트먼이 로봇에 대해서 협력하러 왔다고 하면서 삼성전자 이재용 회장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이제 지향점은 있는 건데 네네. 이 로봇이 이제 많이 오르고 나니까 좀 주춤합니다만. 저는 오히려 이번에 또 하나 암시가 있다고 봐요. 어떤 암시가 있느냐? 이 지금 대만 반도체가 오늘 이제 그 매출과 그다음에 또 올해 이제 영업이익률 전망치를 내놨습니다. 1분기 한 53에서 57 정도 내놨는데 영업이익률 퍼센티지로. 근데 여러 차례 이제 지진의 여파로 해서 매출은 좀 자신들의 예상치 하단 정도를 예상을 했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대만 반도체가 이제 미국에 좀 뭐 관세 우려도 있기도 했지만은 대만에서는 이제 본장에서 2% 정도 하락해서 마감이 됐습니다. 지금 2나노가 들어가는데요. 3나노까지는 대만 반도체가 이제 COWS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자체적인 패키징 기술을 갖고서 수율을 높이면서 삼성전자가 지금 게이트 올 어라운드라고 해서 GAA라고 하는데 이 GAA로 해서 이 좀 상당히 어떤 수율이 안 나와요. 3나노 쪽까지. 그래서 이제 고전했는데 더 미세한 공정 들어갈 때는 이제 대만 반도체도 2나노부터는 게이트 올 어라운드를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먼저 삼성전자가 2나노에서 기다리면서 이쪽에서 이제 패키징의 미세 공정을 먼저 하면서 아마 이 기술에서는 대만 반도체가 압도적으로 나가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나 이번에 샘 올트먼과 함께 이제 온 이 손정희 회장이 그 소프트뱅크의 이제 자회사가 ARM 홀딩스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지금 반도체 설계 쪽과 연관해서 앞으로 이 지금 삼성전자가 파운드리 쪽에서 이제 압도적으로 좀 불리한 상황인데 대만 반도체와 2나노에서는 동일한 기술을 한번 붙는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 이제 샘 올트먼과 같은 대표적인 어떤 이 지금 이제 팹리스와 연관되어 있는 이런 우리가 챗 GPT라든가 GPU를 구매해야 되는 이런 쪽에서는 아마 상당한 또 협력 관계를 통해서 삼성전자가 파운드리를 수주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열어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보면은 이제 뭐 가온칩스라든가 또 내지는 뭐 이제 그 관련한 이 디자인 하우스들, 그 다음에 또 IP 설계 쪽, 또 이 퀄리타스 반도체라든가 또 이 오픈 엣지 테크놀로지라든가 기타 이제 칩셋 미디어 이런 우리나라의 이제 그 중소 칩과 관련된 회사들이 이제 디자인 하우스, IP 이쪽으로 해서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 삼성전자가 지금 당장 거대한 흐름을 만들어내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이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연관된 삼성전기의 흐름,
그리고 또 이런 그 ASIC 맞춤형 반도체와 관련된 부분까지 연계해서 삼성전자를 좀 좋게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는 시점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뭐 삼성전자 이야기가 나오면 따라붙는 것이 SK하이닉스. 두 종목이 좀 선두에서 줘야 국내 시장이 좀 상승 흐름이 나올 수 있다. 항상 늘 하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삼성전자 쪽으로 수급이 좀 쏠리고 상승 흐름이 3%나 나오다 보니까 최근 좀 잘 가던 종목들이 좀 쉬어가는 그런 모습들도 나오는 하루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 최영동 파트너는 어떻게 좀 보셨습니까? 일단은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삼성전자가 지금 3% 올라갔으니까 그 인터스텔라 영화 아시죠? 그 유명한 대사들 있죠. 늘 그랬듯이 우리는 답을 찾을 것이다. 그동안에 계속 못 찾았거든요. 네. 근데 오늘 좀 찾은 것 같아요. 시장에 3%대에 대한 좋은 흐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일단은 뭐 어찌됐든 이재용 회장의 이제 2심이 끝나고 나서 생각보다 굉장히 좀 공격적인 그런 이제 사업 전략들을 계속 내보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좀 시장에서 그대로 좀 반영이 되고 있고요. 저 개인적으로는 사실은 좀 우려했던 부분들이 딥시크 이후에 어찌됐든 저비용 고효율 AI 모델이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동안에 비싸게 팔았던 여러 가지 다양한 뭐 GPU도 마찬가지일 거고 HBM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래서 이게 가격이 낮아짐으로 인해서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삼성전자가 HBM을 개발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뛰어드는 데 있어서 AI를 바라보고 사실은 사업 계획을 세웠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좀 시기적으로 놓고 봤었을 때 이제 막 삼성전자가 잘 풀리려고 하는데 AI 시장이 정점을 찍고 밀렸었을 때 반등이 생각보다 좀 약하면 어떡하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스럽게 그와 더불어서 좀 주변에 있는 산업들을 굉장히 좀 많이 건드려주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놓고 봤었을 때 오늘자에 대한 3%대는 상당히 좀 의미 있게 시장에서 좀 받아들이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이고요. 뭐 삼성전자는 단순하게 삼성전자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를 대표하는 거고 네. 현재 지금 코스닥 대비해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지금 120일선을 못 넘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무조건 120일선 넘어가야 된다라고 하게 되면 삼성전자가 지금 최근에 보여줬던 그러니까 12월 달과 1월 달에 보여줬던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뭐 57,000, 58,000원대 이 라인을 강하게 좀 돌파를 시켜야지 우리나라 코스피도 120일선 넘어서서 그 다음 타겟을 좀 볼 수 있는 상황들이어서 뭐 오늘 같은 경우 외국인들에 대한 순매수세도 분명히 좋기는 하겠지만 오랜만에 장대 양봉입니다. 3%면은 거의 뭐 개별적인 종목으로 놓고 봤었을 때는 10% 이상은 거죠. 상승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상당히 좀 의미 있게 해석을 해볼 수 있는 캔들이 발생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세 번째 이슈도 바로 확인을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요. 역시나 삼성전자 유리기판 시장 진출 관련해서 며칠 동안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좀 이어지는 듯한 모습이 좀 보여졌습니다. 자, 대신 관련주 지금 매수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 다들 하실 것 같은데요. 어떤 답이 나왔을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매수할 수 있다.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또 보내주셨는데 이거는 뭐 아직까지 답을 안 한 김대복 파트너인 것 같은데 포트에서도 이제 뭐 유리기판 관련 종목들 넣은 걸로 저도 기억을 하고 있고 자, 관련해서 지금 매수 기회 올라간 종목도 매수 기회일까요? 그 매수 기회죠. 그게 어. 매수 기회이고요. 이제 여기에 이제 자막에서 나왔지만 반도체의 어떤 게임 체인저라고 했잖아요. 지금 최근에 이제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이제 HBM을 중심으로 한 하드 업종들 섹터 안에서 가장 문제는 뭐냐면 엔비디아가 좀 비싸다. 근데 엔비디아가 새로운 어떤 제품이 블랙엘이 문제다는 것이죠. 네. 그 문제가 뭐냐면 발열이고 그게 이제 발열 때문에 지금 이제 지연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유리기판을 사용하게 되면 이제 좋은 점이 5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발열이에요. 그 발열이 한 40% 정도 감해질 수 있는 이런 흐름이고, 그다음에 유리기판이라는 게 이제 그 기판의 어떤 두께를 낮게 해주는 이런 대신에 비용도 절감이 되고 이 원판을 사용했을 때 어떻게 보면 지금은 용량을 적게 하는 이런 면적의 문제가 있는데 이건 대면적을 할 수 있는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두 번째가 좋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기판이 많이 위에다 적층을 하게 되면 이게 휘어지는 현상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유리기판이 휘어지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또 뭐냐면 이제 여기 이제 초미세 공정을 하는데 이게 상당히 좋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전력입니다.
이게 이제 유리기판은 저전력이에요. 그래서 지금 현재 그 AI 산업이 가장 발전하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전력을 많이 소모한다는 건데 이 전력을 적게 주니까 AI는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삼성이 뛰어드니까 이건 이제 좋은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 저는 이것은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유리기판을 선두권에서 지금 현재 시제품을 내놓을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삼성이나 하이닉스 이런 쪽에서 제품이 나오는 이런 시점과 연관이 되면 처음에는 기본적으로 그 이제 모먼트를 가지고 움직이지만 이게 실적과 연관이 되는 이런 상황이 나오면 이건 길게 간다. 예전 과거에요. 그 이제 생성형 AI가 이게 나왔을 때 잘 생각해 보면 2023년도 2월달, 3월달, 4월달 지금 생성형 AI와 관련된 AI주들 엄청나게 올라갔잖아요. 그 지금 현재 그런 흐름이다. 그리고 최근에 주가가 많이 바뀐 거 있잖아요. 뭐가 바뀌었습니까? 지금 현재 세물토만이 왔는데 지금 현재 삼성하고 왜 만났을까요? 네. 다른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가 이 지금 현재 AI가 발전하면 AI의 가장 궁극적인 목적은 그 피지컬 AI거든요. 그냥 우리가 인간과 같은 이런 로봇을 만드는 건데 이게 기본으로 이제 반도체가 따라줘야 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제조업종이 따라줘야 되는데 그 중국이 제조가 굉장히 발전이 됐는데 그거와 맞먹을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유리기판이 아마 이런 새로운 어떤 반도체의 게임 체인저가 될 것 같다. 저는 강력하게 매수한 추천드립니다. 유리기판은 게임 체인저다 강력 매수 의견을 주셨는데 결국에는 이제 뭐 삼성과 SK의 맞대결이겠죠. 네. 뭐 시장 자체가 굉장히 커질 거는 맞고 일단 SK가 좀 앞서 있는 상황이고 삼성전기는 조금 더 걸릴 걸로 보이는 상황인데 뭐 상용화 시점도 시점이지만 HBM과의 어떤 시너지까지 생각을 한다면 우리 김대보 파트너님 예. 그 수혜를 유리기판 관련주들이 삼성전자 향이 더 크게 받을까요? 아니면 하이닉스 향이 더 크게 받을까요? 예, 지금은 저는 이제 이게 이제 그 현재까지 어떤 네. 개발 상황으로 오면 SK 하이닉스가 좀 더 우위에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이제 그 산업이라는 거를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새로운 어떤 신산업에 대해서 투자하는 이런 속도를 굉장히 빨리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이게 이쪽에 있는 그 어떻게 보면 삼성 쪽에 붙는 쪽이 더 빨리 많이 움직일 것 같아요. 지금은. 그래서 이게 여기를 보면 이제 소재 섹터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부품 섹터가 있고 장비 섹터가 있고 있는데 이 장비에도 여러 가지 장비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반도체하고 똑같은 공정의 장비 업체들이 있는데 여기에 오늘 지금 현재 연속으로 지금 이틀 연속으로 상한가 친 애가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스몰 캡들인데 네. 이런 걸로 보면 주가 이거 심상치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기술력 부문의 우위는 SK가 좀 빠르지만 주가 변동성으로 본다면 삼성전자 쪽도 주목을 해보자 짚어주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문여답 이슈 탑3 모두 살펴봤습니다.